중학교 막 올라간 아이가 수학을 어렵다고 하면 어머니는 공부를 시킬 만큼 시켰는데도 A가 계속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아이가 수학 공부하는 머리가 안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분명 재능을 타고나는 학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수학 정도는 머리에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고 그래서 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수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 오늘은 가장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자 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 수학을 공부하는 아주 초기에 나타나요. 우리는 누구나 관점을 가지고 있죠. 관점이 다르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아이들도 관점이 있죠. 근데 여기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의 차이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로서의 관점입니다. 아이들의 관점에 일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설명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수학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과는 무관해요. 수학은 오랜 역사를 품은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쓰이는 기호는 객관화가 되어 있어요. 반면에 그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아이들이 그 기호를 처음 보고 품은 느낌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들이 풍부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풍부한 느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학 기호가 여러 개 있다고 하면 우리 어른들은 이 수학 기호를 그냥 수학 기호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뭐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등식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먼저 여기가 굉장히 뾰족하다 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 찔릴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먼저 느껴요. 그런 뉘앙스가 공부하는 시간에 아이들의 마음에 오버랩이 되면 아이들은 집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아이들을 놔두고 진도만 훌쩍 나가버리면 아이들은 자신을 태우고 집으로 간다던 버스가 외딴 마을에 홀로 자신을 남겨놓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아직 이 아이는 머리를 쓴 적이 없어요. 다만 그 순간의 그 건조한 기호가 아이에게 불러일으키는 넘치는 감성이 아이를 잠시 딴 생각으로, 딴 세상으로 옮겨가게 했을 뿐입니다. 수학 교육이 이 아이에게 시작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이런 풍부한 감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물론 감성이 있었겠습니다만 대부분 사실 까먹었죠. 감성이 풍부하지 않은 수학 선생님이라면 그 감성조차도 느껴보지 못했을 거고요. 그러나 이런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그 소용돌이에 휩싸인 아이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수업을 나가기 전에 그런 감성을 먼저 잠재우는 게 먼저여야 해요. 기호가 나타나서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체크를 해줘서 현실로 데리고 와야 해요. 기호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 말해줘야 되는 거죠. 반복해서 말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 과정 전까지 아이가 머리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이제 수학 기호에 집중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기억하고 응용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이의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만한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배려도 없이 무작정 진도만 나갔다가 결국엔 쫓아가지 못하고 주위로부터도 그리고 스스로도 수학을 못하는 머리라고 낙인되고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